당시에 미래통합당에 논란이 됐던 고발장을 실제 전달을 받았는지 이걸 활용해서 고발을 했는지 여부도 지금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당 의혹에 등장하는 4월 3일 고발장 그리고 4월 8일 고발장 이 두 건의 고발장 가운데 4월 8일 고발장과 8월에 당직자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건넸다는 고발장 초안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 제출했던 고발장 이 세 개의 문건이 일부 형식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두고도 지금 여러 언론에서 말이 많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정황상 고발장이 당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 뭐 거의 사실화되고 있지 그냥 않나요? 기정사실화죠. 네,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제보자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의도 바닥에서 다 아는 사람 아니냐 그랬을 때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는 그렇게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실명 자체가 계속 후보 캠프에서 하면서 자기가 또 기자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또 저것이 마치 내부 권력 투쟁으로서의 내부 후보들 간의 권력 투쟁으로서 그것이 밝혀진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페이스북에 알리고 그리고 또 실제 제보자 공익 제보자죠. 그 사람도 이제 한 방송과의 인터뷰한 내용도 결국 그런 맥락에서 한 거 아니냐. 결국 뉴스버스의 취재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난 것이다. 네. 라는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은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야 누구냐, 제보자가 누구냐. 네. 굉장히 궁금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클리어하고 실제의 중요한 부분들을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이제 사실 금융관계에 많이 접근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고발장 전달 경위에요. 또 다른 등장인물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인데요. 미래통합당 초안을 정점식 의원이 보좌관에게 받아서 당무감사실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당 법무감사실에. 자, 앞서 말했듯이 이 4월 8일자 고발장과 미래통합당 초안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죠. 이 정 의원이 어디서 이 고발장 초안을 받았는지도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고발장 전달 과정을 볼 때 몇 가지 더 의문이 생깁니다. 네. 지금 제보자라고 추정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김웅 의원한테 받아서 당에 전달하지 않고 제보를 했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정점식 의원이 받았다고 하는 그 문건은 적어도 김웅 의원이 받았던 그 문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똑같은 문서라고 봤을 때 전달 루트가 하나 이상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손준성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그렇게 신빙성 보이지 않아요. 다른 아하. 데서 만든 게 여러 루트로 해서 어딘가로 흘러갔다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4월에 받았다면 4월 3일로 지금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8월에 지금 하게 됩니다. 저 당에서는요. 그럼 넉 달 동안 묵힐 이유가 왜 있었겠느냐 생각해야 되고 네. 고발장 내용을 보면은 4월 3일에는 도저히 보낼 수 없는 그 이후 사항을 반영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네. 4월 10일 이후에나 신문지상에 언론지상에 나왔던 얘기들 그런 표현들이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4월 3일, 4월 15일 총선 이전에 보냈다고 해야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불거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위적으로 4월 3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제 개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얘기면 들으면 들을수록 양쪽 얘기를 들을수록 저도 지금 헷갈리고 이거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일단 이 대검과 이 공수처의 수사, 대검의 조사 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빨리 뭔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뒷짐만 지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의혹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시기를 특정해서 그 뉴스버스가 보도함을 4월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기반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 그 나중에 이제 8월에 그런 것들이 문건이 이제 뭐 재구성되어 가지고 고발장이 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이 늦었던 거죠. 그 문서의 생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태 파악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 장님, 사실 이 논란이 된 게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 당에서 조사를 안 나서는 게 지금 하는 거는 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거의 한 열흘 돼 가는데 왜 이렇게 늦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거 자체가 과연 여야 싸움인지 네. 아니면 야당 내부의 싸움인지 네.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느 쪽인지 헷갈렸어요. 명확하게 예. 예, 안 들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그 내부 후보 간에 여러 갈등도 있는 거니까 말도 또 다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보자 자체가 네. 지금 국민의힘의 사실은 당원이지만 아예 나오지도 않고 바깥에 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등등 가장 핵심 김웅 의원 같은 건 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부에서 강제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네. 진상 조사를 벌이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네. 빨리 사실은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